경찰관들도 그 공무원행위에 가담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그 부분에 추궁을 충분한 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까? 예, 충분한 사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그것이 수사 기록에 수사 기록에 나와 나와 있을 있죠.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저 검사로서의 좀 능력을 탓하시면 정말 그 말씀 그러니까 그때로서는 뭐 저도 최선을 수사를 다했다고 저도 수사를 오래 해본 사람입니다만은 그때는 경찰의 은폐 시도를 제압하고 고문치사 사건을 밝혀내는데 무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인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럼 혹시라도 두 사람 이외에 고문에 더 가담했던 사람이 있었는지 의심을 하고 추궁을 해보거나 또는 더 추궁을 한 일은 있었어요? 당연히 했습니다. 이건 사실관계 분명히 하세요. 1차 수사하면서 강진규한테 수차례 걸쳐에 대해서 공범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그는 완강하게 은폐했다. 이렇게 오전 내내 여러 동료 의원님들한테 답변하셨죠. 맞습니다. 자, 제가 1차 수사 기록 갖고 있습니다. 96번에 강진규한테 1차하고 2차 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번도 동료 또는 가담한 다른 사람이 있느냐 그런 질의서가 여기 있습니까? 제가 드릴 테니까 이따 쉬는 시간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기록에 다 우리 후보자님 도장 찍혀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수사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96번에 걸쳐서 강진규한테 물어봤을 때 공범이 있느냐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없습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대법관 되신다는 분이 위증하고 법을 어기면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대답 잘하세요. 예, 저도로 확인. 제가 드릴 테니까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증에 대해서도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평검사 시절 수사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미력 하나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하루 한두 시간 겨우 눈을 붙이며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였습니다. 뭐 저도 최선을 다했다고. 저도 수사를 오래 해본 사람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안상수 증인은 나름대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수사검사로도 그 당시 그 혹독한 그 독대적과 다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그 사건이 28년이 지난 지금도 축소 은폐 조작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가지 논리가 나온 것 같아요. 하나는 엄혹한 상황에서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상 안기부 치안본부가 공안 사건을 좌지우지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 가운데서도 최대한 열심히 했다 이런 답변들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제가 볼 때 무엇을 최대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축소 조작 사건의 주체는 경찰 그리고 검찰 관계기관 대책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의 청문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혹시 그 조작 사건에 국회까지 동원되지 않을까 하는 심한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추가로 청문회 계속 진행될 거거든요. 네. 예. 어떤 것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후보자분 그리고 일부 의원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 어쩔 수 없었다. 최선을 다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없었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엄혹한 시기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교도관 두 분도 있습니다. 물론 제 옆에 유병 전 의원도 계십니다. 참 대조적인 같은 평면에 놓고 볼 때 참 대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가 아니고 정의롭지 못한 검찰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건이 지속되었고 그 당시 밝히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09년 진실화를 위해서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서 진실 왜곡을 바로잡지 못했다 이렇게 결정하면서 유족에 대해 검찰이 사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정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고 예, 대중 혹시 문제가 하고 사과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어느 누구부터 다 한마디 사과 받은 적 없습니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검찰만 탓할 수는 없지만 검찰은 그때 관계기관 조정을 받고 있었던 입장이고 해서 5월 18일 이전까지 수사 진행을 못 시킨 거를 뭐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드러나서 이제 뚝이 터져버렸는데 그걸 수사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관계기관 쪽에서 대책회의에서도 검찰에서 수사하는 걸 그땐 막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됐고 해서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박상호 후보자께 이 장관이나 총리나 이런 자리보다요 대법관, 대법원 판사는 더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건 행정조치를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이건 말과 정의뿐입니다. 대법관은 말과 글과 정의로만 이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곳에 왜 이 고문수사 은폐 조작, 뭐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후보자 자신 아니라고 해도 이런 혐의를 받는 분이 그 자리에 가야 되나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 유병헌 사건, 세월호 사건 때문에 프랑스 대법원에서 그 유병헌 씨 따님을 일일이 보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판결을 했어요. 검찰이 송환하려고 그러다 그걸 못했는데 그 프랑스 대법원의 이유가 한국의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유를 내세웠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신뢰, 이것이 국내외적으로 실추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유능한 검찰관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런 그 조금은 참 좋은 경력에 오개치 같은 게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이 꼭 우리 그 사법부의 현재 위치와 같은 그런 신뢰의 위기를 겪는 속에 꼭 가야만 되느냐 그 자리에. 저는 깊이 그런 점에서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